그 성격으론 평생 힘들겠다. 그러니 혼자지. 툭 던진 말이 왜 이렇게 오래 가슴속에 남을까요? 어쩌면 그 말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앞에서 그냥 웃기만 했던 내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신경 안 쓰는 척을 하며 마음을 조용히 숨깁니다. 그런 척들, 때로는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요. 이 영상을 보시면 상처를 주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마음을 덜 다치게 하는 작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마을회관 모임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정호 씨는 평소처럼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정호 씨를 보며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옛날부턴 늘 조용하지. 그래서 그런가? 사람이 좀 답답해 보여요. 다들 가볍게 웃고 넘겼지만 정호 씨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호 씨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호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호 씨는 그날 밤 괜히 자신의 말없던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인가? 말이 없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한 것도, 속상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도 결국은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도 해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괜히 웃으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론 마음이 스르름 무너지고 있었던 날들. 왜 그런 척을 했을까요? 상처받았다는 걸 들키면 괜히 더 초라해질 것 같았고, 괜찮아라고 말하면 정말 괜찮아질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마음의 문을 살짝 닫고 그 안에서 조용히 나를 끌어안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척이 길어지면 진짜 내 마음이 뭔지도 잊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속상하다는 말조차 삼키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애써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내 편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때 말없이 다가와 이런 말을 건네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 말에 속상했지. 그냥 웃긴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척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지도 있습니다. 혼자 꾹 참는 게 아니라 가끔은 부드럽게 나를 알아봐주는 시선 하나에 마음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처 주는 말 앞에서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 그 사람의 시선이 나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마음에 새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틀릴 수도 있어. 나는 그 말보다 더 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작은 방패 하나를 거내어 보는 것. 그것이 상처받지 않기 위한 아주 사소하지만 소중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남편 친구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아이 키울 때 함께 고생했던 동네 엄마들, 지금은 다들 사는 곳도 삶도 달라진 사람들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어색함은 금세 수다로 풀어졌습니다. 요즘 어디 살아? 애들은 다 결혼했어. 나는 지금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어. 아들이 효자야. 우리 집은 벌써 손주도 둘이야. 너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딸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아들은 멀리 해외에 있어 오랜만에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잘 지내. 다들 바쁘니까 웃으며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다들 나보다 한참 앞서가는 느낌, 손주 자랑, 며느리 이야기 속에서 괜히 초라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유일한 표정 같았으니까요. 이 나이가 되면 삶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엔 나의 일, 나의 꿈,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설명해주는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자식의 직업, 배우자의 위치, 자녀의 결혼 유무나 손주의 유무 같은 것들이 어느새 내 삶을 대신 말해주는 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딸이 공무원이야,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대, 며느리가 참 잘해, 우리 손주는 벌써 말도 해. 이런 이야기들로 흘러갑니다. 그때 자녀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입을 다무는 대신 웃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기뻐하는 척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나는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어색해지지 않고 나만 소외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딘가 한자리가 덜 채워진 느낌이 듭니다.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늘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조용히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덜기 위해 또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척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작고 조용한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아끼는 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해서일 수도 있고 내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일 겁니다. 문제는 그 척이 반복되다 보면 진짜 내 마음이 점점 더 안으로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얕아지고 내 감정은 표현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갑니다. 나를 숨기는데 익숙해지고 나를 지우는데 점점 능숙해질 때 우리는 조금씩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때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내려놓는 연습도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진짜 내 감정이 조금씩 자리를 찾아올 테니까요. 종숙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구청 문화센터에 나갑니다. 서예를 배우는 모임인데 글씨보다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 좋아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먹을 걸 나누고 있었는데 한 회원이 종숙 씨는 진짜 한가하신가 봐요. 맨날 오시고 챙기시고 부럽네요. 우리는 바빠서 그런 여유도 없는데. 순간 주변 사람들 몇몇이 웃었고 종숙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냥 시간 나서 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사실 종숙 씨는 이 시간을 겨우겨우 만든 거였습니다. 남편 식사 챙기고 치매 초기인 시어머니 약 챙기고 집안일을 다 마친 이야 스스로에게 내준 딱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 있어서 종일 잔소리 듣고도 참을 수 있었고 글씨 하나 써내려가며 내가 아직 다답게 살고 있구나 위로받을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소중했던 시간이 괜히 무의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숙 씨는 그 말을 모르는 척 넘겼습니다. 그 말이 속상했단 걸, 정말은 여유가 아닌 애씀이었다는 걸 그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말해봤자 그걸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 안 반응이 돌아올까봐, 더 마음이 다칠까봐 그냥 못 들은 척, 그 의미를 못 알아들은 척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잘 압니다. 남들이 가볍게 던진 말에 괜히 내가 너무 깊이 받아들인 건가 싶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 그런데 가끔은 그 모르는 척이 쌓여서 내 진짜 감정을 누르고만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만큼은 내가 알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속상했는지, 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적어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름 여유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집에선 할 일이 많아서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갖게 해줄 수 있고 나에겐 내 감정을 지켜낸 경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 그건 때로는 조용한 방어지만 계속될수록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혜 씨는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자 돌보는 걸 도와주기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들 집에 갑니다. 어느 날 동네 지인이 정혜 씨는 아들 집엔 왜 그렇게 자주 가세요? 며느리가 잘하면 그렇게 안 불러도 되던데. 그 말에 정혜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가지요. 손주도 보고 심심하지도 않고요. 아들 부부가 직장 다니니 힘드니까 도와주는 거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혜 씨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아들 부부가 고마워할 때도 있고 가끔은 고된 날이 많지만 누가 힘들다고 말해주는 것도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자주 듣는 건 아니었거든요. 정혜 씨는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걸 모르는 척 넘겼습니다. 혹여 그런 마음을 드러냈다간 아니, 그걸로 기분 나빠요. 그냥 한 말인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돌아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지나치게 마음을 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자꾸만 내 감정을 숨기고 눌러버리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다독이면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작은 상처들이 점점 더 쌓여만 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바로 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내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나는 나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살피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야만 더 단단하고 따뜻한 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지 않아도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 남편은 늘 그렇듯 신문만 들고 식탁에 앉아 있었고 딸은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혹시 지금은 바빠서 그런가 했습니다. 혼자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고 대충 집안일을 마치고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트에 들러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집에 와서 작은 접시에 케이크를 잘라 담고 초 하나 꽂고 불을 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를 속으로 혼자 부르면서요. 나는 괜찮아. 오늘도 괜찮아. 그 말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우리는 왜 이토록 자주 괜찮은 척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어쩌면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대해봐야 돌아오는 게 없을까봐 차라리 기대하지 말자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민폐가 아닐까, 내 감정을 꺼내면 누군가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척을 오래 하다 보면 진짜 감정은 무뎌지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잘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에는 가족 안에서 내가 참고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남편도 점점 무심해지고 친구들마저 각자의 삶에 지어 연락이 뜸해지면 빈자리를 채우는 건 괜찮은 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조차 내 마음을 외면하게 되면 누가 나를 진짜로 들여다봐 줄 수 있을까요? 가끔은 내 마음을 다 말하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표현해 보세요. 오늘은 좀 외롭네. 내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생일이니까 나 오늘은 축하받고 싶어. 이 말들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건 약한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기 전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는 꼭 들려야 할 소중한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누워 TV를 켰고 아들은 방에서 문을 닫고 나올 생각을 안 했죠.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어머니 약 타러 병원까지 다녀오고 저녁밥까지 챙겼는데도 그 누구도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다들 말없이 밥만 먹을 때 괜히 오늘 반찬 좀 괜찮지? 혼잣말처럼 말을 꺼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고 아들은 휴대폰 보면서 끄덕이기만 했죠. 그 순간 속에서 뭔가 확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들 바쁘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을 틀고 웃는 얼굴로 다시 거실에 나갔습니다. 괜찮은 척을 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도, 정말 하나도 괜찮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중년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는 듯 괜찮은 척에 익숙해집니다. 엄마는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 말들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괜찮은 줄로만 압니다. 그렇게 점점 더 외로워지고 내 감정은 무시당해도 되는 것처럼 취급당하게 됩니다. 괜찮은 척은 때로 필요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아픈지도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럴 땐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 오늘 좀 서운했어. 오늘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더라. 우리가 솔직해질 때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를 더 외롭지 않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척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바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라도 살아내야 했던 시간들이 분명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척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이라는 이름으로, 노년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한다고, 괜찮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너무 오래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이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괜히 바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금 힘들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나 외로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말이 서운했어요라고 털어놓을 수 있는 솔직함,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가기보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이 쌓이다 보면 우리 삶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지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지금 진짜 괜찮은 걸까? 그 질문 앞에서만큼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척 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척하는 연기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